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자 회유 협박에 막말 싸움과 돈봉투 논란 등 곳곳에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장애인 자립가족이 입주하려고 하자 다른 입주민들이 반대하며 입주 공사까지 막고 있습니다.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달성군수 선거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방분권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2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날이 서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예상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날이 선선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에 다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우산을 꼭 챙기시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옷차림을 조금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5도, 안동 1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21도 기온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서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까지 소나기가 계속되겠고요. 선거일인 수요일부터는 다시 햇살이 드러나고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주시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삭발농성의 정치 공작이라는 여권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지역 인터넷 언론사 이원우 기자는 최근 준하경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자유한국당 이질락 경북도의원을 선관위와 검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이질락 의원이 준하경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자신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 등 금품을 2차례 건네려 했다는 겁니다. 이제 혼탁한 선거 분위기 안에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언론을 매수하려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힘을 잡고 작용을 하니까 그 개인적인 압박감도 상당히 있었고. 이와 관련해 최양식 후보 측은 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준하경 후보의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모든 선거 일정을 접은 채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 측은 최양식 후보 측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상대에게 혐의를 씌우는 등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이질락 도의원은 이 기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히 돈봉투를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자연스레 만나서 했지만 결코 그분들에게 현금을 봉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또 이 기자가 주 후보 가족의 부동산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선관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양식 후보 측 SNS에 지지성 댓글을 달았다며 최 후보 측과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장 선거가 이렇게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성명을 통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정책 중심 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분열시켜서 선거 이후에 시민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경주를 어떤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여지조차도 없애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CCTV와 목격자 등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안동 한 시의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리자 관계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던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상주에서는 유력 시장 후보 2명이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막말을 하며 싸우는 영상이 살포돼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마선거구 자유한국당 천진숙 후보는 4년 전 선거 때 지역 구민들과의 밥값을 시의회 공금으로 처리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찍는 거는 의원들이 나한테 와갖고 못 가기 때문에 유도신문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식당 주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도 모자라 협박성 발언도 이어집니다. 그런 걸 지켜줘야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사장님. 그런 거를 비밀로 확실하게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자면 완전히 적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 문제가 불거져 후보를 사퇴하긴 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한국당 공천을 받으면서 식당 주인이 녹취록을 SNS에 공개한 겁니다. 지난 6일 있었던 상주 현충일 추념 행사장. 아니 세상에 너무 멀쩡한 마음으로 갖다가 본부장 얘기해 줬어 지금. 됐어요. 참으세요. 참아야 돼요. 김종태 후보의 자극적인 언행에 황천모 후보가 발끈하자 보다 못한 전몰 유가족이 말립니다. 참아줬다는 건 사람을 이렇게 흥분하지 진짜로. 이 양반은 어째 수석 부대물이 국정보장밖에 안 돼. 내용도 수준 이하지만 두 유력 시장 후보가 현충일 위문 자리에서 주인은 아랑곳 않고 막말 추태를 벌인 겁니다. 이 동영상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태 후보의 모습이나 발언은 모두 빠진 채 무차별 살포돼 의도된 기획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진 봉화군수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돈을 건네며 배후로 엄태양을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며 엄태양 후보가 박노욱 후보 측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인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 정태옥 의원이 한국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생방송에서 인천과 부천을 비하하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인천 시민들께 죄송하고 당의 잘못을 해 송구하다며 어제 탈당했습니다. 정 의원 발언이 있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오늘 북구의 정태옥 의원 사무실을 찾아 규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등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방선거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접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상대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상대인 임대윤 후보가 과거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당을 떠났다는 네거티브에 이어 비리 재건축 사업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 정태옥 의원의 인천 비하 발언, 권영진 후보 캠프의 선거법 위반 등을 부각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위안부 한일합의 강요와 국정교과서 추진이 불거진 데 이어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상주시장 후보 막말 싸움, 경주 돈봉투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상대 흠집 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 이후로 계속 수세에 몰렸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그 연고 정당으로서의 이제 입지도 상실하게 되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더 가열될 것 같아요. 이 같은 공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층을 잡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광역 지역에 비해서는 부동층 비율이 이 TK 지역에서 높은 편이고 부동층의 향방도 이 최종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대구는 시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 여러 곳에서 여야 후보 간 박빙으로 전개되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노리는 난타전, 흠집 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오늘은 달성군수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이 급증하는 달성군 표심을 놓고 자유한국당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일자리가 늘고 테크노폴리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젊은 층이 크게 늘어 교육과 복지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성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리고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업 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애들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명품 교육 달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무소속 김문호 후보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만들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교복 무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달성 만들겠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인프라 내지 교육 환경 시설을 대폭 확장하겠다. 자기 경력에 맞춘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기업가 출신 한국당 조성재 후보는 군수 직속으로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올려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에 안 가고 기업이 오게 기업을 덕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달성 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김문호 후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다사와 하빈 쪽에 행정복합센터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6만 군민을 위해서 계획된 프로젝트를 당장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갈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은 준비가 있고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한 명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달성 군수 선거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와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방분권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대구경북 시도지사 후보 7명 모두 지방분권 후보로 선정됐고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는 대구경북 40명, 시도의원 후보는 220명 중에서 41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방분권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동의, 지방입법권 헌법의 명시 같은 4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물어 다 동의할 경우 선정됐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5명, 바른미래당 12명, 정의당 12명 순이었습니다. 10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장애인들이 입주하려고 하자 다른 입주민 9가구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주를 위한 공사까지 막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입구를 차량 여러 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장애인 시설 입주를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입주할 자립생활가정의 내부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대구시가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자립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집단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공사를 못하게 막았고 그 후로 아무것도 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에 장애인 시설인 줄 몰랐고 장애인들이 살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 타입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직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이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는 자립생활가정은 모두 21곳.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화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성공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떨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흥 파령산에 국내 최대의 편백림을 활용한 산림치유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접목한 테라피 센터는 친환경 목조 건축 기술로 지어졌고 다양한 코스에 편백 숲길이 조성됐습니다. 여수 MBC의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파령산 기슭에 펼쳐진 국내 최대 면적의 편백숲. 416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숲에 30년생 편백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곳 100헥타르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국 지자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유자와 편백, 석류 등 고흥 지역 특산품을 접목한 수치유동, 강당과 쉼터, 음식 체험실 등도 목조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조형미까지 갖췄습니다. 건물 전체의 내벽을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나사못이나 꺽쇠 등 철제 부품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수치료실에 들어가면 이게 접합부라든지 철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연 부위가. 그리고 그 강당동에 가면은
이 구조가 특이합니다. 테라피 센터와 명상오두막, 전망 데크 등 자연을 살리면서 인공은 최소화한 친환경 시설물들이 아늑하게 설치됐습니다. 치유의 숲의 백미인 숲길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르딕 워킹 전문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코스로 전체 10.5km의 전문 치유의 숲길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흥의 편백숲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계기도 마련할 뿐더러 오시는 분들이 각종 산림 치유와 또 고흥만의 유일한 노르딕 워킹 코스를 특히 편백숲길은 지형과 식생, 산림 분포 등을 고려해 치톤 피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코스에 설계됐습니다. 파령산 편백 치유의 숲은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의 장소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사적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국가로 귀속돼 정작 발굴지에서는 실물을 보기 어렵습니다. 고려 청자 발생지인 전남 강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타지 박물관에 보관되던 각종 유물이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화제입니다. 목포 MBC의 문현철 기자입니다. 6년 전 강진 대구면 사당리 43호 가마트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고려시대 궁중 진상품이던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편 등은 1000년 전 문양과 비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안면 용열암지에서 출토된 청자 불상편은 불상을 청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채롭습니다. 다른 지역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 495점이 출토됐던 강진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관리 위임 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문화재를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관해온 유물들은 발굴 문화재이기 때문에 완용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면과 사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강진군은 다른 청자 가마터 유물을 비롯해 병영성과 올람사지에서 발굴 중인 유물도 국가귀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신안선 유물들도 40여 년 만에 신안선이 있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신안선 유물을 지역에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좀 더 풍성해 하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 국내 최초로 유약을 입힌 통일신라시대 구림도기들이 출토된 지 30여 년 만에 영암 구림리에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고향품으로 돌아와 빛을 보고 있는 유물들. 다른 국가귀속 문화재들도 하루빨리 지역으로 되찾아오자는 주장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 공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3개월 뒤 시행합니다. 성과 공유 기업에 선정되면 경영 컨설팅과 수출, R&D와 창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세제 지원도 추진합니다. 대구시 서구 비산동과 이현동, 평리동 일원에 있는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안으로 이 일대 84만 6천 제곱미터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오는 2025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녹지, 휴게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염색산업단지는 1980년대 만들어져 기반시설이 낡고 지원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의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오늘부터 과일 간식을 공급받습니다. 대구시는 5억 2천만 원을 들여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한 주에 2번씩 1인당 150g 정도의 조각과일을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9천여 명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223개 중 9곳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추가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초등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이번 달부터 주요 관광지를 도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주말 영주역을 출발해 소수서원과 선비촌, 부석사 등을 관광하는 선비 여행 코스와 중령 옛길, 무선마을 등을 도는 힐링 여행 2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4,000원이며 예약은 영주 시티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합니다. 주말 동안 날이 선선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비와 함께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에 다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우산을 꼭 챙기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옷차림을 조금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21도 기온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5도, 청도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청도 19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6도, 김천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22도, 김천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6도, 영양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1도, 영양 19도로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종일 20도를 밑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선거일은 수요일부터는 햇살이 드러나고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